2024년 1월 18일입니다. 아직 감기가 다른 건 괜찮은데 기침이 좀 나네요. 오늘 그래서 약을 좀 바꿔봤는데 내일은 좀 나아지겠죠 뭐. 그래도 목소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거대 양당에서 저출생 공약을 막 내지르고 있네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누가 하든 이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찰청에서 과학 치안 강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지문 식별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생체 정보를 해갖고 지문 인식으로 다 핸드폰 그 잠금 패턴이나 뭐 지문 이렇게 하시죠. 뭐 홍채도 하고 얼굴 인식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스마트폰에 경찰이 앱을 깔아서 보안 앱을 깔아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뭐 용의자를 이렇게 현장에서 이게 찍어서 누군지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있는 현장에 있는 지문을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뭐 QR 코드식 인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20년 한 25년 전인가요? 이걸 이제 아피스라고 합니다. 자동 지문 인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만한 핸드폰 같은 단말기가 그때도 보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신 검문할 때 해서 찍고 누군지 확인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실제로 이제 그 스마트폰은 아니다 하더라도 PDA 단말기 같은 형태로 보급이 돼 갖고 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걸 경찰 애들한테 말하자면 팀당 하나 뭐 이렇게든 뭐 파출소 하나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새끼들이 욕이 나오는 거죠. 그냥 막 돈 받고 지문 이렇게 조회해주고 그리고 막 마구잡이로 그냥 개인적으로 쓰고 막 그랬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워낙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일종의 사적으로 지문은 조회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대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기록이 남기도 하지만은 뭐 그냥 막 너도 나도 다 경찰 간부 애들도 너도 나도 돈 받고 아니면 지들끼리 이렇게 지문 조회해주고 막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국가가 행정망으로 가지고 있는 지문인식 전 국민 뭐 17세 이상이지만 그거를 경찰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니까 사실 그 돈 번 애들은 돈 벌었죠. 그리고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막 투서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수거를 해갖고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은 어떻게 지문을 했냐? 부신 검문을 했냐? 여러분 이제 십지 지문에요. 다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무슨 궁상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훈련을 받아갖고 이렇게 보고 무전기로 8, 5, 3 이렇게 10자리 불러갖고 그 번호가 실제로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있는 거. 여러분도 다 주민등록표에 그 번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뒤에는 다 지문 등록을 해서 지금은 다 이제 이거 지문 등록된 걸로 다 이 디지털 정보로 다 돼 있지만 그 이전에는 번호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간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기술을, 그러니까 과학수사든 치안이든 어떤 기술을 개발할 때 기술은 굉장히 높게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DNA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분광기 기술이라든가 수사에 접목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전에도 했었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인권, 개인정보 잘못 쓰면은 이게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는,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찰관 개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거를 이용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일단은 보안의식, 훈련, 그게 책임의식, 책임을 지우는 거, 그리고 그 책임을 지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형태의 뭐 감찰이라든 이 뭐 처벌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경찰의 감찰, 내사 이런 게 엉망개판입니다. 뭐 사실은 지휘관 내키는 대로 감찰 무마시키고 아니면은 자기들 어떤 거에 맞춰갖고 더 세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은 개발돼 갖고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놈들의 수준들이 떨어지니까 오피스 지문인식기라는 것에 제가 성북경찰서나 이제 근무할 때 서울청 그런 때 보니까 오피스 지문인식기가 이미 저기 캐비넷 속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보급이 됐는데 그걸 쓸 수 있는 애들의 어떤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경찰청에서 과학치안 강화를 해서 스마트폰 지문 식별기를 이렇게 뭐 한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기술은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요즘 뭐 분광기를 DNA를 이렇게 해갖고 한다.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현장에 요만한 분광기를 가져다가 딱 대갖고 DNA를 바로 분석해서 경찰청이나 국가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갖고 이거 누구 거? 아니면 이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운영하는 개개의 경찰관한 CSI 애들의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누군가가 엉뚱하게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잘못해갖고 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부분이 명확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엉망이죠. 그러니까 경찰청의 수뇌부놈들은 그거죠. 그 과학치안의 기술을 막 개발한다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만큼 그것을 보완하고 아니면 세팅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그 시스템도 같이 가야 된다. 오히려 그건 더 엄격해야 된다. 이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 경찰청의 소위 이
수뇌부의 돌대가리 같은 새끼들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시민들, 국민들은 야, 스마트폰 지무식별 이 대단하네.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미 20년 전에 이미 이게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것들 있고 하다가 그 개판 나가고 못했다는 거. 미국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0년도 중반 2000년대 되기 전에 IBM 데이터 서버를 갖고 그때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자동 일일이 출동 시스템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리 리포트 같은 거죠. 그때 어느 지역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 그 사건이 벌어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바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지령을 내는 겁니다. 스와트, 특공대 아니면은 경찰 누구누구 어느 지역으로 출동하세요. 그게요 실제로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농담하는 것 같으시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소위 인종 프로파일링이라는 것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오염이 돼 갖고, 즉 거기서 수집된 데이터라는 것이 인종 편향적이었어요. 즉 말하자면은 그렇게 경찰 데이터라는 게 주로 백인 경찰들, 그것도 아일랜드계, 주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유색인종이라든가 흑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 굉장히 편향된 데이터베이스로 형성된, 사실 지금의 AI의 문제죠. 사실 지금의 챗 GPT처럼 상호 반응형, 그러니까 학습형 데이터 마이닝형,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로 학습한 AI에 의해서 출동 지령이 잘못 내려졌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30년 전에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AI로 무슨 뭘 한다? 이게 참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걸 꺼버렸어요. 왜? 작동시켜놨는데 인종 편향적인 지령을 내려버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터미네이터잖아요. 터미네이터의 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말살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공상과학 얘기인 줄 아시죠? 천만에 맞습니다. 그게 90년대, 94년, 5년쯤에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 특히 범죄를 한다는 그 자칭 프로파일러라는 놈들도 그렇고, 방송에 나서도 지가 프로파일러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 범죄 전문가라고 하는, 무슨 범죄 심리학자라고 하는 이상한 그 교수 출신의 그런 애들, 참 허개비 같은 인간들, 실제로 이게 존재했던 일입니다. 그게 사실은 마이너리 리포트라든가 터미네이터의 사실은 그런 픽션, 사실 픽션 아닙니다.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베일이 했던 그런 영화도 실제로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끌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는 거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민 통제, 시민 통제가 됐던 경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찰청의 이 돌대가리들, 수뇌부 놈들이 과학치안이든 무슨 이런 거 하는데, 스마트폰 지문 식별, 그 DNA 분광기, 과거에 왜 그게 실패했는가?
이거에 대한 심각한 어떤 반성. 왜 어느 경찰서의 캐비넷에 오피스 이 확인하는 단말기가 썩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놈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과학치안진흥센터 뭐 간 다음에 연구원 간 다음에 미래치안정치연구국에서 무슨 중심 기술 개발 로드맵 개소리 그런 새끼들 입을 쭉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스마트폰 지문 식별 신원 확인 시스템에서 신원 불상자를 현장에서 신속 확인했어. 30년 전에 이미 있는 거다 이 새끼들아. 이게 왜 그리고 이 단말기를 2023년 뭐 지역 경찰에 수천 대를 보급을 해? 이미 다 있는 거야. 참 대가리들이 기억력이 나빠갖고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무슨 뭐 과학치안진흥센터에서 그리고 키스트랑 뭐 해갖고 뭐 한다? 놀고 있는 거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무슨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문적인 과학치안을 해? 그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로 과학치안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기 위해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사건 자료를 그게 얼마나 편향돼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데이터 검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무죄였는데 유죄였던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과거에 했던 치안 행위가 실제로 잘못됐는데 잘했다고 조작해서 왜곡해서 어떤 놈들 승진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아 지금. 이춘재 사건도 마찬가지고 어떤 연쇄살인이 사실은 연쇄살인이 아닌데 연쇄살인처럼 조작해갖고 승진해갖고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나와서 떵떵거리고 나는 놈들 그 데이터가 실제로 AI가 학습하게 될 데이터예요. 그건 조작된 데이터인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이 뭐 지금 연쇄살인 잘 수사 잘하고 막 개소리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그걸 검증해 봤어요? 네? 과거에 어떤 특정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검증해 봤어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수사했는지 검증해 봤어요? 아무것도 검증해 보지도 않고 이걸 데이터를 학습시켜? 누구 죽이려고? 이게 참 제가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나 과학수사를 안 믿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누누이 얘기해도 들어 처먹질 않으니까 자 보세요. 경찰 부대의 안전방패, 차세대 방검조끼, 강력범죄 용의자, 포박 시스템, 어떤 이런 것들, 위해성 장비, 안전검사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무슨 과학치안진흥센터라는 무스갯거리가 바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얘들이 경찰청에서 저위력 권총을 개발해갖고 뭐 한다고 해서 몇 년 동안을 했어요. 그 대통령이 윤석열이 이거 도입한다고 막 떠들어댔어. 근데 정작 국회에서 예산이 깎였어. 왜 깎였죠? 실제로 7년 넘게 개발했는데 대통령실 경호관들이라든가 실제로 이것을 써볼 수 있는 애들, 이 권총 전문가들이 실제로 써보니까 안정성이 없어. 그러면 7년 동안 무슨 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면 개발할 때 그런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했어야지. 이미 개발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못 쓰겠어요? 그럼 개발비는 누가 책임져요? 이런 돌대가리,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데 엉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 책임을 져. 당연히 감찰을 해갖고 걔들을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어떤 책임도 안 묻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지금 경찰부대 안전방패, 차들의 방검조끼 해보니까 지들이 해보니까 이게 칼도 맞고 좋으네? 그건 지들이 한 거지. 개발한 놈들과 연결된 같은 밥 처먹는 놈들이 개발도 하고 이거 성능 검사도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전혀 개발한 애들과 전혀 관련 없는 전혀 무관한 애들한테 던져주고 이 안전방패 한번 시험해 보시고 방검조끼 해보시고 성능 대비 가격 대비 성능, 예? 강력범 용의자 포박 시스템 실제로 개발했으면 그 개발 과정에 전혀 개발한 애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애들한테 데이터를 공개해갖고 점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지들과 연관된 놈들 같이 그 개발글 회사에 주둥이 쳐먹는 놈들 그런 놈들이랑 개발과 검사하고 출시할 때 똑같이 저위력 권총 그 꼴 납니다. 실제로 써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나가. 방패 했는데 숭숭 뚫려. 방검조끼 퍽 찔려. 방검조끼 좋다고 입은 경찰관들 칼이 찔려 죽으면 당신들이 책임질걸? 이 새끼들 책임도 안 져요. 그러니까 참 지금 있는 그 경찰의 수뇌부라는 놈, 이 돌대가리 새끼들이 진짜 돈만 처먹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등 쓸모없는 새끼들. 그러니까 반수 이상은 뭐가지 쳐버려야 된다라는 게 그거예요. 이 쓸모없는 이 스마트폰 무슨 지문식별 참 꼴값 떠는 겁니다. 그 단말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고 거기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그 매뉴얼 생각해 보세요. 행안부에서 안전통신망 1조 5천억 들여서 만들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소방, 경찰, 해경 다 같이 쓰려고 만든 거예요. 1조 5천억 들였어요. 지금 그거 어디 있습니까? 저기 캐비넷에 썩고 있어요. 그 돈이 썩고 있어요. 그 단말기들. 왜 그렇게 됐나요? 개발할 때부터 철저하게 이런 것을 수요, 그 개발하는 놈들과 별개의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철저히 어떤 점검받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지들끼리 쏙쏙쏙해서 개발해놓고 보니까 이게 하등 쓸모없는 것들이네. 이 꼴 난단 말이에요. 제발 이 돌대가리 새끼들아. 세금 처먹을 때면 차라리 그 돈으로 차라리 무슨 과학치안이라고 지랄하지 말고 경찰들 수사비나 좀 올려줘라. 에? 차라리 의복비나 올려줘라. 차라리 애들 우리 이 경찰서에 애들 아침 먹는 거 봐라. 구내식당도 없어갖고 구내식당 운영도 안 돼갖고 빵 쪼가리 2개 먹고 있어. 현장 경찰 애들이 눈물 나오지 않니? 이 나쁜 놈 새끼들아. 이 경찰청에 이 꼴통 수뇌부 놈들, 경찰청장부터 이런 같은 쓸모없는 그 돌다가리 새끼들이 차라리 걔들한테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 구내식당이나 식당이나 제대로 만들어 갖고 밥이나 좀 제대로 먹게 든든히, 예? 그거에도 애들 사기 확 올라갑니다. 무슨 이 지랄 같은 이 과학수산 장비니 무슨 지랄이니 제발 그 엉뚱한 소리나 하지 말고. 참 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쪽팔리고, 그런데 소위 경찰 범죄 전문가라고 하는 것들은 같이 밥 처먹고 그 주둥이 처먹고 있는 인간들이라서 절대 이런 비판 안 합니다. 문제 제기도 안 합니다. 동국대에 무슨 교수라 합시라고 하는 것들, 경찰 대학에 무슨 교수라고 생각하는 다 허개비들입니다. 하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경찰대 무슨 치안과학연구소 놀고 있죠. 이게 무슨 짓거리라고 있고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있고 어느 놈 뱃속에 들어가서
썩고 있는지를 아무도 내가 하도 목도 아프지만 하도 기가 막혀서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만 참 얘들 진짜 이런 인간들이 진짜 세금 처먹는 벌레들입니다. 세금 벌레들입니다. 한심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